근데 세균 무기나 이런 생물 무기, 화학 무기와 관련해서 이걸 금지하는 협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균 무기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흔히 이제 BWC라고 하는데 협약이 분명히 있고 이게 1972년에 채택돼서 177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어떤 종류의 생물 무기도 뭐 개발, 비축,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갖고 있었던 것도 모두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탄저균 관련한 사건은 미군 스스로가 자신의 보도자료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협약에 분명히 위배된 거죠. 생물 무기를 배양했고 제조해서 훈련에 사용했기 때문에 협약 위반은 분명하다고 할 겁니다. 네, 있습니다. 이 협약이 우리나라도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이 있고요. 그걸 뭐 법대처 홈페이지는 생화학무기법 이렇게 약칭으로 불리는데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기 목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도 반입을 허가 없이 하거나 이런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국제법 하위 실행법. 네, 이걸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 있고 그리고 이 탄저병 자체가 우리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라도 이 탄저균은 뭐 이동하거나 반입하거나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가능은 하다는 건가요? 그 허가를 할 때 그 사항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법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이제 질병관리 목적 그것일 때 반입을 허가하는 거죠. 어쨌든 보유하거나 반입하거나 할 때 신고도 하고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여기서 뭐 백신을 개발하든가 뭐 이런 건 가능하지만 이런 것처럼 군사훈련 목적으로는 이걸 쓸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반되었음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생물 무기를 제조했을 때는 뭐 무기징역 뭐 이렇게 처합니다. 근데 지금은 배양을 했다라고 본인이 밝혔잖아요, 스스로. 그렇다면 법 위반 사항이 분명하죠. 피고발인은 주한미군사령관이랑 오산 공군기지 사령관이랑 실험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고발한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국민고발단을 모았고요. 그래서 8,704명이 참여를 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제 고발을 한 것이고, 고발 내용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할 때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허가 없이 반입했다는 사항이랑 생화학무기법상 목적도 신고하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러니까 평화적 목적 이외에는 생물 무기를 제조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배양했고 훈련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처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할 수 있고, 소파도 7조의 접수국 법령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머지 조항들은 이제 어떤 특별한 절차를 규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항이 없다는 것이, 소파에 어떤 규정이 없다는 게 그걸 마음대로 막 더럽혀도 된다거나 환경을, 그런 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말한 적도 있고, 그 미팔군 영안실에서 포르말데이드 흘려보낸 사건에서 그 담당자를 한국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이게 국민의 생명 안전과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죠. 글쎄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으로는 너무나 가능한 문제고, 그리고 공익의 대변자니까 검찰은 적극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거는 국제관계에서 나는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겠죠. 말씀드렸듯이 생물무기 개발한 막 무기징역에 처하고요. 실제로는 만약에 실제 법리를 저기에서 처벌한다면 굉장히 큰 벌을 받아야죠. BWC 협약에는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소하도록 되어 있고, 제소할 수 있는 건 정부예요. 각 채약국만이
유엔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고, 일단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것을 체약국인 만큼 BWC 협약 위반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좀 이런 차원의 운동을 향후 이제 해보자, 이렇게 지금 검토 중이고요. 형사재판, 국제형사재판소에는 개인도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되는지, 집단 학살 범죄일 경우 제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 행위가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일단 BWC 협약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과거에 소련과 다른 나라를 제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도 했었고요. 그래서 협약 위반이라고 한 사안도 있었고,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제소한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행할 건과 관련한 검증 의정서가 이 협약이 채택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냉전 시대에 한창, 그리고 거의 냉전이 해소되면서 이 검증 의정서를 유럽이나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다 체결하자라고 얘기했는데, 2001년에 미국이 결사 반대해가지고 이 검증 의정서를 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반됐어, 어떻게 해야 된다라, 그리고 어떻게 조사해야 된다라는 그 절차 의정이 없어요, 이 협약에. 판결을 할 수 없는 법이군요, 현재는. 모든 국제관계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게 처벌한다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국제관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조사를 하고 외교적 책임을 지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계속 한다는 게 밝혀지면 이게 다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가처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 실험을 중단할 것을 가는 가처분도 할 수 있고, 뭐 각종 뭐 페널티를 주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정부가 이것과 관련해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이거 관련해서 사실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미 국방부가 일본에는 얘기했어요. 지금 일본에 탄적은 절대 없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얘기 안 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일본에도 보냈다는 게 밝혀졌고, 그거는 과거의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미 국방부가.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여전히 있다라는 어떤 정황적인 매우 중요한 그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를 해야죠. 북한이 조직적으로 뭐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는 증거가 있어야죠. 합리적 의심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검증 가능한, 납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또 막 뭐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은 있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아니고, 미국 정부도 뭐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방어하는 목적이더라 하면 그 위협이 매우 임박했고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런 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죠. 약간 이라크처럼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해서 전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없었어요. 이런 식의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논리를 펼친다면 자신의 논리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돼요. 평화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그게 평화적인 목적과 전혀 동일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적인 훈련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훈련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군사적 목적이고, 자신은 무기 목적으로 이 배양을 한 것이다라는 거를 일정 정도 자인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것이 평화적 목적이랑 등치될 수는 없고, 방어든 공격이든 이 생물무기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공히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방어나 공격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OX, 그러니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보유를 하느냐 만드는지 않느냐, 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어적 목적이기 때문에 평화적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방어적이라는 게 평화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한다. 자위 목적으로는 어떤 군사력을 쓸 수 있잖아요. 국제법상 허용된 유일한 방법이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군사력을 쓴다는 건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공격할 개연성이 있다? 아니면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만연히 언젠가 그럴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로는 방어적 목적이든 뭐든 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는 거죠. 소파 상황에서도 이 통제 방법이 있고 가능한가요? 현재 소파에는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미군에서는 소파 26조 보건과 위생에 관한 조항을 준수했기 때문에 소파 위반은 없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26조는 어떤 규정이냐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한국 정부에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염 관련한 질병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탄저균에 감염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만 해준 거지. 이걸 반입할 때라든지 반입할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해야 된다. 반드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법으로 사실 통제하면 딱 되거든요. 네. 국내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돼요.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 자꾸 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소파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매우 법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국제관계에서의 문제겠죠. 독일 소파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건강과 위생과 관련해서 독일 국내법에서 반입 금지된 물품을 미군 기지에 들여오려고 할 때는 국내법을 적용하고 독일 당국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이런 조항을 명시를 한다든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 국민한테 설명할 수 있게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한국 정부가 좀 뭐랄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것을 좀 우선시 생각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뭔가 무조건 뭐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자세를 좀 가지고 그럴 때야만이 진짜 국제관계도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한국 정부가 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일을 대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